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좀 대중교통 문제로 조금 늦었는데, 오늘 이제 오후부터 정말 많이 뛰었습니다. 한 3정거장을 좀 뛰었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런 일이 좀 생긴 게 앞으로 더 잘 되라고 좀 생긴 것 같으니까 더욱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고, 오늘도 좋은 종목도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현재 누적 수익률이 현재 142%를 정도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한 2종목 정도가 목표가를 달성을 좀 해서 이제 좀 추가적인 수익률을 좀 더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 달성한 종목도 한번 리뷰를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 한컴 라이프 케어 좀 보도록 할 텐데, 제가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한동안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 관련된 모멘텀들이 커질 때 오히려 러시아 쪽에 어떤 악재가 좀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게 오히려 반대로 한번 세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그냥 말씀드렸던 종목이었었는데, 이 업체도 어쨌든 최근에 제가 눌림목 구간에서 편입을 했기 때문에 매수 편입을 한 이후에 뭐 이런 식으로 좀 큰 폭으로 빠지는 흐름들은 없었습니다. 큰 폭으로 빠지는 흐름들은 없었지만 이런 식으로 좀 하단을 계속 좀 지키고 있다가 오늘 이제 러시아 쪽 관련해가지고 좀 이슈가 하나 나왔었죠. 러시아에서 미사일이 이제 또 폴란드 쪽으로도 갔다라는 이런 좀 소식들이 나오긴 했지만, 물론 이거 가지고 지금 G7 이제 긴급 회의를 지금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러시아 쪽 문제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크게 뭐 이게 더 다시 러시아 쪽 이슈가 뭐 더 커진다라고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이슈들이 좀 등장한 것만으로 이 한컴 라이프 케어한테는 좀 이제 모멘텀이 잦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시세가 한번 올라와서 현재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라는 거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을 좀 계속 추진을 좀 하고 있고, 또 이제 미국 쪽에서도 어떤 러시아 사건들을 더 키우기보다는 최대한 이제 휴전을 좀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어느 정도 1차 목표가 정도의 수익을 좀 챙기고 나오는 전략이 좀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2차는 제가 6,900원 정도까지 잡아놨는데 뭐 러시아 쪽에서 특별한 이슈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뭐 큰 폭으로 다시는 좀 이렇게 좀 당장은 오르긴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슈에 좀 반응해서 일단 1차 달성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유진테크 좀 볼게요. 유진테크는 지난번에 한번 되게 아쉽게 한호가 차이로 이제 1차 목표가 달성 안 됐었는데, 지금 이제 조금 눌렸다가 다시 한번 이제 오늘은 1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좀 하게 됐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체들도 이제 하나둘 좀 살아나는 흐름들이죠. 제가 이제 무료 방송에서도 주로 이제 코스닥 쪽이 살아날 거고, 그럼 코스닥 안에 있는 주요 섹터들, 뭐 반도체, 바이오 섹터들 흐름이 좋아질 거다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모습 때문에 이제 최근에 이제 반도체 그리고 유진테크도 같이 올라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반도체 업체들은 굉장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이제 당장 올라가는 흐름도 아니더라도 꾸준히 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좀 갖춰져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씩은 등락을 좀 반복하면서 좀 계단식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오늘 두 종목 리뷰를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이제 새로운 종목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제 좀 IT 종목을 좀 새롭게 좀 준비를 해봤고요. 좀 이제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확인해보면 현재가는 지금 26,300원이고요. 대덕전자라고 하는 종목을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이제 일단 기술적인 분석을 한번 좀 먼저 도와드리자면, 사실 이 업체는 실적이 되게 잘 나오는 회사예요. 그래서 한번 이 구간에서도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상승세를 조금 이제 시도하려고 했었다가, 이제 9월 달 같은 경우에 상승폭을 지금 9월 달에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아지고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다 보니까 그때 이제 시장 여파로 이렇게 좀 하락세가 나왔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좀 추세를 좀 돌려내면서 한동안 기간 조정을 거쳤고 이제 다시 한번 좀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충분히 지금 실적도 괜찮고 종종 추물이 들어왔고, 코스닥 시장의 좀 반등을 더욱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IT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대덕전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가 준비한 이제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료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대덕전자라고 하는 업체고요. 자, 사업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업체는 이제 기판을 제조하는 업체고요. 이런 여러분들 뭐 우리 각종 전자기기나 뭐 이런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이런 전자제품들을 다 뜯어보게 되면 이런 다 기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판들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보통 이런 기판들이 이제 어디에 많이 공급이 되냐면 뭐 반도체 쪽에도 뭐 공급이 좀 되고요. 그리고 뭐 AI나 최근에 전장용 쪽으로도 이제 공급을 계속 확대해 가고 있기 때문에 기판 업체들이 이 산업의 발전과 함께 더욱더 고부가 가치를 내고 있는 회사로 변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업체는 일단 낙폭과대 관점으로도 보기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실적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눌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낙폭과대 관점으로서도 주가 수급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업체가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한 700억대 그리고 매출이 한 1조 정도 나오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 같은 경우에는 한 1조 3천억 정도가 추정이 되고 영업이익은 무려 2,400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보시면 매출액은 그렇게 크게 증가한 건 아니지만 영업이익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죠. 영업이익은 한 2배 이상으로 거의 3배 가까운 흐름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올해부터는 좀 더 고부가 가치 제품들을 많이 판매를 하다 보니까 훨씬 이익률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실적 영업이익 자체가 좀 크게 성장을 하면서 굉장히 좀 실적을 고성장을 하고 있는 흐름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주가는 최근에 많이 시장 여파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현재 이 업체도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따지게 되면 PR이 한 뭐 5배, 6배 수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 그리고 IT 섹터들이 순환하면서 한 번씩 강세를 보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 업체가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업체가 또 최근에 기판 쪽 관련돼 가지고 이제 증설을 좀 하고 또 고부가 가치 FC 우리가 BGA라고 하는 이런 기판들을 많이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어디로 지금 많이 생산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냐면 전장용 쪽으로 나가는 부품으로서 이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자율주행 시장도 점점 확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전장용 시장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비해서 대덕전자가 준비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전장용 시장의 확대에 따른 수혜를 또 크게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대덕전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해 이제 현대차에서도 이제 자율주행 레벨 3가 해당되는 차가 이제 올해 연말쯤에 다시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이제 국산 현대차나 이런 데에서도 자율주행이나 이런 기능들이 훨씬 더 늘어난 업그레이드된 기능들을 많이 탑재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런 전장용 부품 시장들은 훨씬 더 빠르게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화면 볼게요. 마지막은 이제 이 업체의 이제 생산 능력 확대인데, 결국에는 이런 식의 고부가 가치 제품들을 더욱더 많이 팔고 생산을 더 많이 해야 앞으로 실적들이 계속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업체도 예전부터 계속 준비를 좀 하면서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해 이제 한 4천억 정도 투자를 해서 이제 올해 이제 이런 생산 캐파를 계속 늘려갈 계획들을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증설을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증설이 완료되고 나면 추가적인 생산 물량들이 많아지면서 앞으로 더욱더 실적들이 더 좋아지고 이익률도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업체라는 점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워런 버핏 아시죠? 네. 세계적인 이제 가치 투자가인데. 그렇죠. 이분께서 최근에 중국의 TSMC 대만 반도체죠. 네네. 그 회사 주식을 상당한 양을 샀다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래서 시장에서는 워런 버핏이 이제 가치 투자가 이 사람이 IT 업체인 TSMC를 매수함으로 인해서 반도체가 이제는 다시 저점을 찍고 상승하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지금 워런 버핏이 어제 또 TSMC의 지분을 또 일정 부분 인수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어제 반도체 섹터가 또 한번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제 워런 버핏도 이런 식의 반도체 쪽에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흐름들은 이제 IT 쪽에 다시 좀 좋아지는 흐름들, 우리가 한동안 경기 침체를 좀 걱정을 하면서 이제 IT 쪽에 이제 수요들이 계속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도 이를
이에 연동돼가지고 한번 빠졌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나름 연준에서 이제 피벗 기대감도 조금 생겨나고 있는 시점이고 또 이제 어느 정도 물가 잡히는 흐름도 일정 부분 확인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IT 쪽의 흐름들이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워렌 버핏도 이러한 반도체 사이클이 좀 저점을 찍었다라는 인식하에 매수했다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이 대덕전자도 이제 충분히 조정도 받았고 이런 IT 쪽에 수급이 들어오면 추가적인 흐름도 더 만들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격 전략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1차는 제가 27,700원 잡도록 하겠고요. 2차는 3만 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2,000원 제시하도록 할게요.